안녕하세요. 족집기 주식수다 이석우입니다. 그래도 오늘 돌아섰습니다. 이번 주 좀 힘드셨죠?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게 뭔데? 이번 주에는, 이번 쿼드러플 위칭데이는 그래도 제대로 마녀들이 날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부분 오늘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한마디 요약 정리해보죠. 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죠. 변동성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누구 생각? 제 생각이요. 나름대로 선물 옵션 분야도 분석을 되게 잘한다라고 자부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좀 컸어요. 근데 이 변동성은요, 올라가도 변동성이에요. 무조건 내려가는 것만 변동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애널리스트들이 변동성 하면은 아래쪽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변동성 크게 움직인다라는 건데, 생각보다 좀 컸어요. 근데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기관 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될 자리를 이 기관이 대세를 거스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세는 증시 주변 환경, 미국 증시든 일본 증시든 중국 증시든 대만 증시든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들 조금의 만기일 이익 때문에 깨서는 안 될 부분을 깨버렸어요. 바로 어제 기관이 저지른 의문의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우리나라 증시와 주변 증시 요약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먼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죠. 다시 3200.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3200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올라가서 지지가 되는 흐름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제 예상이 좀 틀렸네요. 이렇게 하다가 반대로 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돌다리 계속 두드려야죠. 고고 한번 하겠습니다. 왜 고라고 하느냐?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냐? 물으실 수 있죠. 답 나옵니다. 잠시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 주도주가 아직 안 나타났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2차전지 소재, 에코프로 BM 잘 가지 않냐? 그거는 개별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종목별 장세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아직 주도주가 안 났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도주는 뭐냐면요, 시장의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주도주라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 막 가면은 하이닉스 따라가고, 그리고 소부장 종목들 따라가고, 그러면은 지수도 같이 따라가고, 이런 걸 주도주라 그래요.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 단, 거기에서도 쭉 올라가서 끌고 올라가는 종목. 다만 이 중에서도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대장주라고 해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 한번 고고 3200포인트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거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주변 증시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증시부터 가볼게요. 바로 어제였죠. 바로 어제 1.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셌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어제 고품격 주식 수다, 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수급 동향에서 물론 어제 외국인이 3천억 버렸어요. 이거 버렸다고 하기에 그렇죠. 그동안 버린 거 생각하면. 근데 기관이 9,300억. 그런데 3시 이후 동시호가까지만 4천억 매도했어요. 절대로 못 올라오게 얘네들이 눌러버렸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 여러분들 잘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인데요. 저는 글쎄요, 3150선, 즉 시작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주다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주지 않을까? 즉 십자도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여기서 반등의 힘이 세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기술적 분석에서요. 그런데 확 밀어버렸어요. 끝까지.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대만 가합권 지수죠.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까지. 보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떨어진 날도 똑같아요. 그런데 바로 어제가 문제가 생겼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거 잘 따라오세요. 어제, 오늘. 대만 증시는 어디에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기쯤 위치에 있어요. 3180포인트. 보시죠. 그쵸? 대만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요, 경제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사업 구조, 철강, 전 IT. 그런데 보시죠. 어제 양봉으로 플러스 전환해서 끝났어요. 우리나라는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누구 때문에? 기관이 절대로 못 올라오게 계속 밀어버렸어. 왜 그랬을까? 만기일 포지션에서, 하락 포지션에서 수익을 좀 내려고. 그러다 보니 올라오는데 여기에 매물대가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힘도 작았어. 대만 증시는 그거를 어저께 어느 정도 회복해 놓다 보니까 오늘 오히려 1% 넘게 상승을 했어요. 중국 증시예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좋아요. 미국 증시 조정을 줬는데 그만큼 조정을 줬을까? 아니거든. 이놈 기관, 예. 그래서 매물대를 쌓아놨어요, 얘네들이. 저항대를. 그래서 오늘 힘이 약했던 거예요. 생각보다는 더. 어저께 떨어진 이유도 그렇고 화가 좀 나죠. 여기 있어야 될 지수가. 그거 네 생각이지. 아니에요. 분석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변 환경 모든 거 합하면은 같은 맥락의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매물대 쌓아놨다 보니까, 즉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게 막아놓고 지지될 자리에서 꽉 뚫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급이 꼬여버리는 거죠. 다만 이러한 부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점 오늘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상 어떻게 하냐? 제자리 찾기 가자. 3200 저점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미국 증시입니다. 하락했습니다. 예, 나름 다우 산업지수인데요. 그래서 저점을 이은 이런 상승 추세대를 이탈은 했어요. 그런데 다우 산업지수를 포함한 미국 증시가 며칠 지금 음봉을 그리면서 조금씩이나마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왜 그랬나? 첫 번째 요건은 이렇습니다. 경기 둔화 가능성. 이 얘기도 좀 들리고요.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테이퍼링 이슈가 있고,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아는 내용, 경기 둔화 가능성, 이건 뭐 그냥 다 있을 수 있는 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거 이미 다 아는 내용. 그렇게 꺾일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안 그랬나? 여기서는 안 그랬고, 이제 와서,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요, 이미 아는 악재는 악재로서의 값어치가 점점 떨어져요. 여기만큼
여기만큼 또 여기만큼 점점 떨어지기 마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대 이탈했으면 끝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횡보 구간이 나와요. 즉 상승 추세가 이루면서 올라가다가 숨고르기 횡보 구간이 있어서 여기서 솔직히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는 솔직히 100% 장담은 못하지만 아직은 박스권이라고요. S&P 똑같습니다. 지금 하락은 나스닥까지 다 똑같이 나왔어요. 다만 기술주가 주로 있는 이 나스닥이 조금은 더, 조금이 아니죠. 신고가 행진을 계속 지금 뭐 2주 연속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은 좀 보여줬고요. 다만 오늘 새벽에 마감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뭐 미국 증시 그렇게 나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 증시로 바로 넘어가 보죠. 중국 증시 한번 보시죠. 이야, 이미 말씀드렸죠. 중국 증시 좋을 거라고요. 왜? 동계 올림픽이 앞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기 부양 계속 회의되고요. 중국 정부에서는 홍콩이라든가 홍콩 H지수, 홍콩 항생지수 여기가 지금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그 돈을 소위 본토 쪽으로 계속 옮기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징 증시, 상해 증시가 아니라 베이징 증시를 다시 또 개장한다 그러죠. 이쪽으로 옮겨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본토 증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동계올림픽 앞두고 또 다시 한번 으쌰 정부 진정책, 정부 주도의 증시 활성화 흐름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정배열 초기 단계예요. 조정 분명히 줄 겁니다. 이 정도 선 3,600선 100포인트 3% 정도는 빠질 수 있어요. 2.5%. 하지만 다시 갈 여력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강한데 대만 증시 보시죠. 빠지기 직전 위까지 왔어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을 게 있을까? 있어요. 있기는. 뭐가 좋을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인구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기는 하지만 비율로 따져도 적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약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조화가 되는 대만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서, 증시 환경에서 보면은, 물론 여기에는 카카오 네이버의 급락 요인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무너뜨리는 흐름? 그거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었고 연계해서 여태까지 흘러왔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시죠. 바로 이 부분. 이날이 금요일이었죠. 저희는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왜? 바닥인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분석 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 모양이 나오니까 바닥 찍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임산부. 사람이고 배가 볼록 나온 임산부라면 상승 잉태형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죠. 형태가 엇비슷하죠? 엇비슷한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서는 똑같다고 봐요. 긴 음봉 한가운데 몸통 작은 캔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저점을 안 깰 가능성이 무척 커요. 또 하나 나왔다면 여기에서 이 저점을 안 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여기죠. 여기는 아주 엄청난 지지력을 발휘할 거예요. 3,050포인트는. 하지만 중간에 한 번 더 나왔다면 다음 주 기대할 만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도전! 3,200포인트 가보자.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또 반증이 바로 이거예요. 수급이 살아있어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얘는요, 코스피가 이 정도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상승 잉태형이 나왔죠? 그리고 줄줄줄줄쭉 올라가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요. 즉, 종목별 장세로는 살고 있다고. 중소형주들은.
살아있다고. 그럼 아직은 살아있는 장이기 때문에 코스닥 저는 중소형주 위주의 장 여전히 가고요. 중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또 나오려면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와서 다음 주도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이미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끝났기 때문에 선물 옵션 부분은 그닥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배 터지게 먹어라. 예, 여기에서 며칠 동안 기관이 이거 액수도 얼마 안 돼요. 이거 먹겠다고 기관이 어저께 밀어붙인 것 같아요. 풋옵션에서 수익 좀 내려고 요거 먹겠다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뭉개버렸잖아요 어저께.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족식계 주식수다에서는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종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증시 화두 종목 체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증시 화두 종목, 신규 상장 종목 두 종목,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두 종목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 공통점, 신규 상장 종목이고 두 번째, 이제 한 달 정도 됐고 상장, 그리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고 세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수급 부담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신규 한 달이 되면요,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아시죠? 보호 예수 물량. 주린이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기관들한테 먼저 주식을 줘요. 기관 물량이 따로 있어요. 주식 상장시키기 전에 IPO 할 때요, 개인한테 줄 주식을 이만큼, 기관들한테 줄 주식을 이만큼. 그리고 그 이전에 또 가지고 있던, 상장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요,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그 권리가 각 주체별로, 기관별로 달라요. 한 달이 있고요, 세 달이 있고요, 6개월짜리가 또 있어요. 그때마다 물량 부담이 나오는데 이제 한 달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앞서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200 이게 왜 중요해? 이거 좋잖아. 좋은 거잖아. 예, 좋아요. 왜?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매매를 해야 되니까 편입을 시켜야 되죠. 기관 외국인도. 예. 하지만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아직까지는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 안에서만 매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공매도 종목이 됐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나왔어요. 실제로 어제 오늘. 그래서 뭉개졌습니다. 자, 다음 종목 크래프톤도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수급이 같이 엮여 있고 같은 때에 같은 이슈로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두 종목 시총이 워낙 크죠. 시가총액. 그러다 보니 편입도 해야 돼요. 펀드들이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려면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래서 계속 수급이 충돌할 겁니다. 공매도 때릴 애들은 공매도 때리고, 우리 포트에 얘는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사는 애들은 사고. 그런데 둘의 생각은 다르죠. 공매도는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높게 때리고 싶죠. 그래야지 떨어지면 먹으니까. 사고 싶은 애들은요, 싸게 사고 싶죠. 그러니까 위로는 안 산다고요. 이게 충돌되는 흐름이 계속 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기 접근 정도만 하세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심 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나 매매 좀 해 라고 하시는 분들 단기 접근, 뭐 1박 2일, 2박 3일, 목표가 뭐 어느 정도 선, 이렇게 정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고점 못 넘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아니라 바로 52만 원이라 50만 원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충분히 팔기에 줬었거든요.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부분. 거기다가 크래프톤 같은 경우 중국 규제가 좀 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정부의 규제에 지금 며칠 전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은요, 반등이 다소 좀 들어오더라도 약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전략을 짠다면 단기 접근 정도 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막 난 가져갈래. 나 견딜래. 얼마큼 떨어져도. 하시는 분은 가져가도 좋아요. 괜찮아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다 좋은 회사라고 저 생각해요. 다만 나는 그래도 먹을 거 먹고 빠져나갔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좀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이 부분 오늘 증시 화두 종목으로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코프로 PM 이 종목 주도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과연 주도주일까? 라고 생각하면 주도주는 아닌 것 같아요. 대장주일 수는 있어요.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소재의 대장주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시장을 쫙 다 끌고 가는 그들 종목이 이 주도주라고, 주도 섹터, 주도 업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제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좀 물량분들 와서 좀 조정을 주지 않겠습니까? 한 이쯤에서 매수를 하시죠 라고 했었어요. 그때 이게 웬걸. 예. 오늘 떠서 시작을 해서 고점을 또 갱신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SK이노베이션에 대량의 3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소재 부분, 2차전지 소재 부분에 대한 확장성은 계속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인 거 유지합니다. 예, 아직까지도 그렇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위로 쏘지는 마세요. 예, 위로 쏜다라기보다는 뭐 목표가 이제 와서 상향하는 애들이 많이 있죠. 기관 44만 원 나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근데 40만 원까지 오늘 올라갔으니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10% 올라가면 또 목표가 또 돌아있는데 걔네들 또 올리려나? 물론 50만 원도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락 화두 종목으로 카카오. 예, 좀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이 종목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날 빨간 날, 예, 추가 상승 시에는 매도하고 너무 좀 과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여기선까지는 예,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박스권.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 그리고 여기 애들은 매도. 그 중간값인 중간에서 반은 줄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권 여기서는 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에 깨버렸어요. 이거 왜? 정부 규제 때문에 독과점. 이거는 미국에서 먼저 출발을 하면서 얼마 전에는 중국, 이 IT 기업에 대한 독과점 문제가 심각해졌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거였죠. 예,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마라, 역행하지 마라.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건 규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쪽 종목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해서 급락.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단타, 오늘 한 5% 정도 단타를 했어요. 최저점에서 최고점 근처에서 팔았거든요. 이 정도 단타 정도 생각하시고요. 장기적으로 나 투자할래?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회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정부 정책의 규제에 대한 부분은 단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접근하시라라는 점, 앞서 크래프톤이라든가 카카오뱅크는 수급이 꼬였다 그랬죠. 그리고 구조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정부 정책도 거의 더 강력할 수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하단부 14만 원 정도 선 반등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견뎌서 14만 원 근처 오면은 물량을 좀 주시는 것이 어떨까? 감히 제시를 좀 해보죠. 하지만 이렇게 뚝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감히 매도라고 얘기하기 정말 힘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 가지신 분들, 소위 물리신 분들은 나 손해보고 팔라고? 뭔 소리야? 나 견딜 수 있어. 가져갈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셔요. 그리고 거기까지 회복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조금 반등 더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권, 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 제가 관심주, 그리고 지난주에도 관심주, 지지난주에도 관심주였었던 종목 하나마이크론이 있죠. 이번 주에도 관심주였어요. 그래서 무료 문자 회원께 또 이번 주에도 또 포인트를 잡아 드렸었는데요. 하나마이크론. 네. 시중에 이런 종목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아까 우리가 같이 봤었던 에코프로비엠, 뭐 이 정도? 예, 지금 현 상태에서 이렇게 고점 뚫는 이런 종목 몇 안 돼요. 대장주죠.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은 뭐예요? 비메모리. 비메모리 관련주예요. 여기서 그 부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전부터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매주 한 2번, 3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비메모리 관련해서 삼성, 하이닉스 양쪽, 특히 삼성의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봐요. 다만 오늘 급등했죠. 예, 오늘 한 8% 가격 급등해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관심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약간은 아실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번 주 관심주로 제가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요. 5G 관련주죠. 솔리드, 그 중에서 솔리드를 저는 선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번 두들겨 맞고 좀 쉬고 있습니다. 5G 관련주인데요. 솔리드. 5G 관련주들은 이거 투자 될 거야. 미국, 중국. 그래서 수주 들어올 거야. 그런데 계속 안 됐어요. 올해 내내. 근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를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확실히 수익 구조가 좋아질 거라는 거.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쭉 올라갔다가, 이때 기분 좋았는데, 그죠? 다시 제자리에 왔습니다. 오히려 그 아래 왔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이 부분,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 전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점 매수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서구와 함께하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매주 월요일 날은 생방송으로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 아시죠? 주간 단위 이번 주에 핫할 이슈와 증시 일정,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생방송으로 하니까요. 월요일 날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서 제가 문득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료 문자 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매일 문자로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문자도 드리니까요. 무료 문자 010-9628-8231 9628-8231 문자로 신청 보내주세요. 신청 써서 보내주시면 무료 문자 드리니까요. 이 부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오늘
족집게 주식수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